저희는 시작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안녕하세요. 옳은영어 원장 여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아침이 아니죠. 긴장했나봐요. 저녁은 드셨어요? 네, 다 드시고 오셨을 거고, 저희가 11시에 1차적으로 1부 설명회가 있었고요. 이제 오늘 저녁 8시에 2부 설명회가 지금 진행되는 거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6학년 친구들, 그리고 예비 중학교 친구들, 플러스 저희 초등부의 가장 높은 이제 아너스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어머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자리마다 어떤 어머님이실까라고 제가 이렇게 좀 이름표를 올려놨습니다. 윤서 어머니셨죠? 맞아요. 제가 어머님들의 이렇게 이름을 좀 알아야, 그 다음에 매칭이 좀 되어야 조금 해당되는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아이 컨택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네, 이런 특히 아이 컨택을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이름을 부득이 써놨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네, 오늘은 민성이 어머니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우리 민성이가 저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민성이 이름표를 찾아주세요. 선생님 어디 있어요, 민성이? 네. 자, 일단은요, 어머님, 저희가 오늘 어머님들이 모이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제 예비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 후반기에 어떻게 공부를 대비할 것인가. 가장 일단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전 과목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가야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시점에서 좋은 스타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공유를 할 건데요. 일단 자, 한번 화면을 보실게요.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어머님들의 고민을 좀 몇 가지 적어봤어요. 이런 고민을 요즘에 하지 않으실까?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요. 어떤 학원을 지금부터 선택해서 꾸준히 보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은 초등, 중등, 고등이 다 있는 학원이고요. 사실은 초등학생들의 숫자가 더 많긴 하지만 저희가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든지 간에 이 학생의 영어 시작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어갔을 때 성공적인 입시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사실 초등학생에서는 조금 어학원의 색깔이 많이 나죠. 원어민 선생님 수업도 들어가고 말하는 것과 쓰는 것, 특히 쓰는 것과 발표하는 것이 초등부 끝까지 가는데요. 동시에 초등학교 한 대략적으로 평균 나이가 한 5학년 혹은 4학년, 6학년 그 정도 되면은 입시 영어 준비를 조금 빡세게 시키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저희 학원 레벨에서는 레벨 5부터가 좀 많이 색깔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서 또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은 가장 힘을 써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는 영어 공부만 놓고 보자면 역삼각형의 노력이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상하네.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는 친구들이 중3, 고1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어의 힘을 빼시게 될 겁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수학, 그리고 국어. 이런 과목들, 특히 이제 수학. 많이 이과의 쏠림 현상들이 이미 있고요. 사실 수학이 워낙 변별력과 이제 등급을 가르는 데 있어서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어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부터 친구들을 반대로 말하면 지금 당장 그러면은 가장 영어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부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어떤 식으로 영어를 친구들을 가르쳐야 되나, 어떤 학원을 선택하셔야 되나, 또 두 번째는 얘가 고등학교를 문과, 이과, 특목, 자사, 외국, 국제고 어디를 보내야 될까? 지금 어머님들은 꿈이 크시잖아요. 아니,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아이가 첫째든 아니면 둘째든 막내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우리는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계획하신 것보다 조금 더 잘 해줄 거라는 거를 예상하면서 일단 지금 다 꿈을 꾸시고 계실 거예요. 사실 그렇게만 따라주고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준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어머님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아이들의 진로를 놓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네. 천천히 찾으세요. 네. 이름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은 초등학생인데 원어민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을까? 원어민 수업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제가 일단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수업하기 딱 시작을 하면은 수업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정리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교과를 공부를 시키는 거, 그러니까 영어 원서 중심으로 공부를 시키는 학원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호 세 군데 정도의 학원을 제가 조금 나열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학원들이 폴리 혹은 대표적인 학원들이 뭐 에이프릴 이런 데가 되겠죠. 장점은 영어를 영어답게 공부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이 시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 3학년이 아니라 지금 6학년, 2학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거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은 독해가 정확하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독해를 했을 때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하면 대략적으로는 알겠어요.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질문을 하면 추론 문제 같은 거 하잖아요.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 잘 몰라요. 제가 왜 그런 걸 대답해야 되죠? 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거든요. 저희 지금 레벨 2.5, 3부터도 친구들은 독해를 굉장히 꼼꼼하게 시키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시죠? 저희 옳은 영어 학원의 재원생이시라면은 훈련하는 방법이 어떠한지는 아실 테니까요. 두 번째, 토플 학원들이 되게 많죠. 요 주변에는 조금 많지 않지만 조금만 나가시면 예를 들어서 목동이라든지 대치라든지 토플 학원들이 여전히 되게 많죠. 어머님들은 사실은 점수에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토플 몇 점이래? 라면 그게 지표. 아이들 토익 공부할 필요는 아직은 없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 스텝스 몇 점이래?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게 지표가 될 수는 있어요. 토플 공부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나는 국제고를 꼭 보내고 싶어 혹은 나는 유학을 보낼 거야 이런 계획이 아니시라면 지금부터는 토플 점수에는 크게 연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 토플의 장점이 뭐예요? 다양한 독해 배경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리스닝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토플에 문법이 없잖아요. 치명적인 거. 제가 말하는 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없다. 더군다나 우리 아이가 이과 성향을 가지고 이과를 갈 거라면은 이과는 할 필요도 없다.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는 너가 토플을 120점을 만점을 맞아도 우리 보지 않아. 보는 학교는 2대 정도 붙어 본다고 하죠. 사실은 우리 친구가 토플 저희가 실제적으로 중학교에서 또 아나스발에서 독해 교재가 토플 지문 늘 이렇게 모아놓은 교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플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지 않는 것 뿐이지 여기에서 해당되는 다양한 독해 배경 지식들을 공부하고 있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점수는 굳이 지금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문법만 많이 시키고 어휘만 많이 시키고 3년 내내 내신만 준비하는 것도 중등을 이런 학원들의 치명적인 단점은 장점도 있어요. 문법을 잘 할 수 있겠죠. 문법만 하니까.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개가 있어요. 저는 제일 이런 학원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중등 내신까지는 문법을 열심히 해서 충분히 커버가 돼요. 혹시 여기에 고등학교 키우시는 분이 이상하죠? 고등학교 자제분이 계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우리 사모님? 네. 어머님만 저랑 마음이 좀 통하는데요. 고등학교 가면 독해가 너무 어려워, 엄마. 해석이 안 돼. 엄마,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라는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결국에는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친구들은 어휘와 독해거든요. 근데 그 말이 독해가 지금 우리 애기들이 공부하는 그런 쭉쭉 읽어서 해석이 될 법한 문장들이 아니고요. 그러한 내용들 자체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머리를 되게 많이 써야 돼요. 우리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퀴벌레? 잔소리? 아니에요. 머리 쓰는 거. 빵 터져야 되는데 별로 안 터지시네요. 머리 쓰는 걸 즐겨 하신다 생각하시나봐요. 저희는 맨날 보잖아요, 애들을. 머리 쓰는 거 일단 좀 별로 귀찮아하죠. 아껴뒀다가 진짜 써야 될 때 빡 쓰죠. 시험 볼 때, 게임할 때. 자, 두 번째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되게 좋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등이 진짜 게임이잖아요. 고등에서의 내신 대비가 안 돼요. 문법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문법에다가 친구들이 이제 어법을 경험해야 되고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독해를 잘 하기 위해서 정확한 독해를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인데 그 연습이 전혀 안 된다면은 실제 고등학교 갔을 때 이 친구들은 정말 난 늘 중학교 때는 100점이었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내신 딱 들어보니까 나는 4등급 위에 올라갈 수가 없네. 엄청난 좌절감을 맛보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런 형태 혹은 이런 형태만 혹은 이런 형태만 다 제가 봤을 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가 다음 슬라이드 쇼에서 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뭔데? 그거죠? 그래서 우리들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중학교 혹시 그럼 중학교 자제분이 있으신 분? 아 지금 다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다 첫째신 거예요? 어머나 와 정말 제가 최대한 저 지금 충격 먹었어요. 최대한 일부의 내용에서의 너무 팩트는 좀 빼야겠네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눈빛들이 어머님이 굉장히 지금 이글이글 타오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똑같은 지금 이 강의를 그 일부에 했었잖아요. 11시에. 어머님들이 대부분이 일단 좀 키우신 어머님들이 계셨어요. 현재 중학생의 동생들이 많았고요. 고등학생의 동생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머님들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되게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해요. 자, 일단 중학교도 경험을 안 해본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신이 있는 건 아시죠? 중간기말 있고 사이사이 수행 있고 이래요. 그러면 지금 일단 내신을 중등학교 내신을 100점 받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100점 받는다고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질 거란 착각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딱 최상위 반 애들 있잖아요. 저희 학원에 탑반이 있는데 탑반에는 3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어요. 그럼 와중에 1학년이 탑반 들어갔다는 건 엄청 잘하는 거죠. 그 탑반에 있는 1학년들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런 거 말고요. 성실해요. 성실밖에 답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공부에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정확해요. 전 고등학교 여기 갈 거거든요. 그런 목표가 정확하고 성실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되는 거죠. 이 중학교 때 내신을 준비하는 거는요. 100점을 물론 저희가 목표로도 연습을 시키지만 그 시간 안에 공부량이에요. 얘네들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다고 하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기간이란 4주 혹은 탑반 친구들은 딱 2주만 준비를 하거든요. 그 기간 내에 공부를 몰입해서 하잖아요. 근데 영어만 하나요 또? 수학은 또 얼마나 하겠어요. 국어도 또 고만고만 하면 또 국어도 똑같이 많이 해야 되겠죠? 따라서 모든 과목을 그렇게 공부량을 확 늘렸을 때 감당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 연습을 시키는 게 내신에서 가장 큰 목적이에요, 솔직히 저희는요. 그런데 실제 고등학교 때는요, 그 시험들보다 난이도가 엄청 높아져요.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뒤에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는 지금 중학교 때 시험을 보는 거는 대부분 친구들이 교과서 그대로 나와요. 문법도 보통 지문이 과가 1과 2과 시험 범위면 거기에 범위에서의 본문, 그 다음에 문법 2개씩 총 4개 문법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럼 거기 나오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는 범위 자체가 7, 8배가 되고요. 본문 길이 자체가 상상할 수 없게 많고요. 선생님이 내주겠다고 하지 않은 것도 외부 지문이 막 나와요. 이번에 수도여고 2학년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끝났는데 거기에서 아예 외부 지문이 2문제가 출제가 돼서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중간고사가 약간 애매모호했던 거를 등급을 확실하게 가르쳤더라고요. 따라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실제 게임에선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다.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그런 얘기가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험량이 증가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시험지와 이 시험지가 이번에 금방 학교에 보이시나요? 네, 매지가이를 하셔야 되죠?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떤 문제냐면요. 어법에 맞는 개수를 골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모든 문장을 확실하게 문법적인 오류를 찾아낼 수 있어야 찾는 거죠. 이거 애들한테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예요. 애들 싫어하는 문제고요. 딱 봐도 좀 그냥 하나만 주지. 5개 중에 맞는 게 몇 개야 모르는 거 좋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이런 문제 풀어요. 어렵다고 하겠죠. 얘는 보시면 빈칸에 A에 들어가는 게 어도였는데 요 중에서 어도 들어가지 않는 거 혹은 들어가는 거 뭐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 중에서 아가들 풀어봐. 이런 문제라면 보실게요. 이게 수미여고 2학년 이번 시험지거든요. 지금 희서도 어머니 아시겠지만 숭이, 성남 비롯해서 요 중에서는 우리가 동작에서는 그 학교들이 범위가 많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보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교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지금부터 어휘 제가 말씀드렸죠. 어휘와 독해, 그것이 가장 열쇠다. 두 가지. 어휘가 어떤 식으로 나오면 meditation이야, mediation이야 이렇게 스페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장난을 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locate야 아니면 allocate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스페어. 그러니까 뭐냐면요, 단어를 지금부터 편협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저희가 단어 하나를 가지고 3회독을 돌리잖아요. 3번을 돌리잖아요. 3번을 돌리면서 보는 시험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첫 번째 표지화만 보기도 하죠. 첫 번째만. 두 번째 돌렸을 때 거기에 나오는 모든 뜻을 다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예문 안에서 그걸 쓸 수 있느냐, 컨텍스트를 읽을 수 있느냐. 뭘 대비하기 위한 거냐면 결국에는 고등학교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고요. 실제적으로 수능에서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유하고 내신 어휘 변형 문제고요. 컨텍스트 안에서 끄집어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얘 하나 뜻만 알아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되어야 된다. 보시면 낱말의 셈이 적절하지 않은 거 근데 모두 고르세요. 어법상 오류가 없는 문제 한 2개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제가 아까 양이 많다, 지문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딱 봐도 비교되시죠? 근데 난이도는요. 절대 암기로 칠 수가 없는 약이고 암기로 칠 수가 없는 레벨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우리 예비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시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막 겁을 들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애기들은 지금부터 단어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단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 레벨 5에 있던, 4에 있던, 뭐 6에 있던, 어렸을 때 있던, 모든 반에 있던지 간에 친구들은 지금 단어를 탄탄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해야 되는 단어는 약간 색깔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3가지의 회독을 돌려가면서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 근데 깊이 공부하는 거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모의고사 중학교 3학년에 복귀한 친구들 수업을 할 때, 모의고사 수업을 할 때 단어가 동사랑 형용사에서 유의어 반의어는 다 골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기특하게 그런 친구들은 다른 건 잘 안 적어도 유의어 반의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미친 듯이 적어요, 막. 시험 보니까. 단어를 이제는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런 단어들을 쭉, 그걸 반대 단어를 쭉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만이 이게 쌓여서 기본 실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인 거는 아시죠? 그 얘기는 90점 이상 넘으면 다 1등급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모든 영어 학원들이 다 고등학교 수업들이 2시간 반으로 줄었다죠. 저희 학원은 사실 3시간도 있고 3시간 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면 1등급들이 되게 많아져야 되잖아요. 1등급은 무조건 4%에서 5% 사이로만 나오게끔 문제가 출제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1등급 애들 많아요. 그런데 고3 가면서는요 평가원이 굉장히 난이도 조절을 하면서 난이도를 엄청 높이죠. 왜? 1등급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번에도 5.6% 나왔잖아요. 6월 모평이요. 많이 나왔을 때 10%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현재 고3 애들의 난이도를 보시는 거죠. 보고 실제 수능을 어떻게 출제해야겠다. 수능이 절대 쉬운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혹시 풀어보셨어요? 눈으로 지금 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왜 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길이가 어려워서라기보다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글로 해석본을 주고 읽어서 자, 주제랑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라고 해도 2번 읽어야 되는 정도? 근데 그 문제를 1분 30초 혹은 2분 안에 다 풀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는 리스닝을 하면서 장문 문제를 풀리게 하거든요. 시험지 띄어내가지고 시험지 안 띄어내고 리스닝 다 듣고 45번까지 찬찬히 풀어서는 절대 그 시간에 풀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여튼 절대평가로 바뀌었다고 해도 난이도 조절 절대 쉽지 않다. 1등급은 4% 넘은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평균 4%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EBS 반영률이 50%라는 건 뭐냐면 애들이 고3 되면 EBS 수특 교재들을 풀어요. 물론 고2 때부터 푸는 친구들도 있고 빠르면 고1 친구들도 푸는 경우들도 있어요. 방학 때 특강으로. 근데 거기서 연계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런 거죠. 그 책을 많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서 30% 나온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줄고 있다는 건 뭐죠? 애들 입장에서는 시험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50%로 줄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대통령이 바뀌면서 사실 제가 작년에 1년이 됐나요? 12월이었나요, 교수부장님? 고교 자율학점제가 바뀐다는 내용이 굉장히 이제 어머님들 사이에서 저희도 되게 뜨거운 화두라서 그거에 대한 교육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여기에서 간담회를 할 때. 그런데 불투명한 상태죠, 지금. 왜냐면 정시 완전 확대되고 그때만 해도 전서가 다 폐지하고 일반고 전환하는데 지금 다 뒤집는 교육부 정책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애들, 뭐 이런 지금 되게 혼란에 빠져 계실 텐데요. 아직은 확실하게 어떤 답도 나오진 않았지만 바뀌지 않는 거는 동일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자율학기제를 한다고 해도 국영수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 더 빡세게 시키셔야 되는 건 바뀌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특목자사보다는 일반고로 많이 가죠. 그래서 강남에서도 대부분 최고권 애들은 다, 의대 갈 애들은 다 어디 가죠? 강남에서 일반고 가죠. 단대부고, 휘문고, 이런 진산여고 이런 데로 가잖아요. 특목 안 가고요. 왜냐면 내신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실제 그런 학교들은 내신은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과 쏠림이 너무 많죠. 네. 지금 혹시 우리 아이가 내가 생각했을 때 얘는 문과 쪽이다. 아니면 얘는 이과 쪽이다. 아니면 얘는 누구 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의 성향을 아세요? 얘기해보세요. 자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를 되게 부자연스러워해요. 나한테 왜 이런 질문을? 이런 느낌을 제가 종종 받아요. 자꾸 던져주세요. 고등학교는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어떤 학교를 가고 싶어 너는? 대학교는 이런 과들이 있는데 너는 어떤 과를 가고 싶어? 자주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해지면 사실은 그것에 맞춰서 영어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져요. 만약에 이 중에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얘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영어로 말하는 걸 좋아해요. 수학은 좀 별론데 영어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럼 이 친구는 뭐 해야 돼요? 얘는 디베이트 당장 해야 돼요. 디베이트 학원 보내셔야 돼요. 우리 학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따라서 보내셔야 하는 학원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더 자주 아이들과 이런 얘기들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도 상담을 자주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수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학원 전체적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항상 전화해 주시고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머님들의 귀를 더 먼저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또 이제 드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개론을 내려볼게요. 고등학교 때 내신에서 1년을 쭉 하고서는 뭐 수행도 되게 중요해요. 수행을 망쳐서 중간 기말만 잘 봐서는 또 등급이 유지가 되지 못하니까요. 그런 친구들, 1등급을 딱 받는 친구들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서 되는 걸까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말 중에 뭔지 알아요? 뭔지 아세요, 어머님? 1학년은 지금 자율학기제인데 얘도 좀 쉬어야죠. 2학년 때부터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시켜보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면 일단 3등급 이상은 절대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근육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육이 갑자기 막 쓴다고 해가지고 100m가 친구들이 막 그 스퍼트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늘 말씀드린 게 공부 양에 대한 조금씩 티 안 나게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했던 친구들은 공부량이 늘어나도 자기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1학년 때 쉬었다가 공부 안 했다가 2학년 때 스퍼트를 낸다? 이전에 했던 친구들과 똑같은 양을 공부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요구하셔도 안 돼요, 아이들에게는. 그건 너무 욕심이세요. 따라서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맞을 수 있으려면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5, 6학년 때부터는 이미 문법을 1회독, 2회독 시작하셨어야 되고요. 저희 문법이 조금 빨리 하는 거 아시죠? 저희 원래는 레벨 3 정도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2년 전부터 레벨 2부터 내려왔죠. 물론 저희가 말한 이런 문법은 아니지만 문법에 대한 개념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친구들도 문법을 이제 우리는 입시 영어를 준비해야 하니까 그 준비를 탄탄하게 하는데 굉장히 최적기입니다. 절대 빠른 거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중학교 때 완성된 애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지가 이거예요. 고등학교 때에도 1, 2등급이 가능하다. 일단은 저희가 고1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뭐냐면 문법이에요. 여전히 문법. 문법에 대한 니즈는 친구들도 어머님들도 불안불안해 하시죠. 하지만 문법만으로는 친구들이 절대 1등급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문법은 왜 필요할까요? 정확한 독해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문법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구문 독해를 시키는 거고요. 구문 독해가 안 되면 친구들이 문장 구조를 볼 수가 없어요. 변형이 되면은 거기에 낚인다는 거죠. 뭐야? 똑같지 않은데?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문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 분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결과적으로는 최상위권 친구들이 되려면 독해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책 읽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지금 바쁘죠 우리 애들. 되게 바쁘시죠 어머니? 거의 저녁을 같이 못 드시지 않나요? 벌써 이 정도면요? 저도 저희 아이랑 사실은 저녁 시간에 밥을 먹어본 적은 이미 없고요. 옛날부터 없었던 것 같고 아이들 스케줄이 되게 바쁜데도 사실 꼭 철칙으로 두고 지켜야 하는 게 있다면 사실 지킬 수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독서였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수부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데 교수부장님 저한테 가끔씩 이제 수업하고 나서 저한테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저 혹시 국어 강좌 열 생각 없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국어요? 그랬더니 이건 영어 문제가 아닌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해석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건 영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이 사실 저희가 좀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문법은 잘해요. 근데 시간 내에 독해하는 걸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께서 늦지 않으셨거든요. 어휘가 중요하대 라고 하셔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막 어휘책 단어책 한 권 더 사가지고 막 가셔가지고 애들한테 들이대주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집에서 책을 같이 읽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 인상 쓰시는 거죠? 진심으로요. 자, 그 다음에 5번, 4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5번이요. 서술형 영작의 등급을 가른다. 서술형 영작 연습을 친구들이 하죠. 자, 우리 초등부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3레벨 이상부터는 일주일에 한 편씩 에세이를 씁니다. 원어에서 첨삭을 받고 있고요. 주제에 주어진 라이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팅은요, 사실은 글 자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그래마가 확실하게 쓰여져 있나? 이런 것 물론 보지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글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글 쓰는 것 자체의 연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연습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중학교 예비 중등반으로 갔을 때는 서술형 연습들을 더 촘촘하게 들어갈 거예요. 문법뿐만이 아니라 문법을 가지고 서술형 쓰는 것들이 더 촘촘하게 들어가서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마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글 쓰는 것에 대한 연습을 더 많이 시키게 됩니다. 사실 서술형 문제들이 6점짜리 배점이에요. 다 맞췄는데 6점짜리 배점 서술형 잠깐 미스하면 그 친구는 그냥 3등급 혹은 2등급이 되니까요. 이건 정말 등급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머님들이 지금 초등학생들밖에 이제 안 키우셔서 제가 아니 아이의 인권도 있고 아이의 행복도 있고 우리 아이는 아직 몇 개 많고 너무 순수한데 왜 우리 아이를 자꾸 등급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라고 좀 뭔가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혹시? 근데 더 답답한 건 어떤 건지 아세요? 진짜 등급이 안 나왔을 때. 그때는 답답한 게 아니라 되게 뭔가 망연자실의 느낌이랄까요? 저는 네, 뭔지 알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열심히 한다고요. 하는데도 안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애가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기도 속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항상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아니 직업이 뭐야? 나의 직업이 뭐야? 애들이 원장님 막 이래요. 그치, 난 원장이라서 나의 원장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 너는 직업이 뭐야? 자기들은 막 생각을 해요.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생각을 해요. 학생이지, 학생이 맞대요. 그럼 학생은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게 네 직업이야. 엄마 아빠가 조금 막 예를 들어서 오늘은 좀 나가기 싫다, 비 온다 해가지고 일 안 나가시니? 엄마 아빠가 회사 안 나가시니? 우리는 각자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너도 학생으로서 책임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다 하는 거고, 하기 싫다고 해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왕해야 되는 거면은 제대로 하는 거. 이왕하는 거면 제대로 하는 게 진짜 좋은 거 아닌가요?
재수할 거 아니잖아요, 저희 애들, 그죠? 이왕하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이 황금기고요. 이 시간 지나가면은 애들은 할 게 더 많고요. 결과적으로 등급은 안 나와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는 우리 6학년 친구들한테 지금이에요. 진심으로. 자, 그리고 입시영어를 결정하는 시기가 왜 지금이라고 말씀드리냐면 1학년 때는 시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요 공부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2학년, 3학년 되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일단은 말씀드렸잖아요. 3, 4, 5, 6, 7 중에서요 2개월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뭐 뭐 시험 전후 해가지고 뭐 무슨 활동 가고 뭐 하고 하면 3개월이 그냥 빠져요. 새학기 적응이다 뭐다 해가지고 빠져요. 그럼 공부하시는 시간은 언제밖에 안 돼요? 2개월밖에 안 돼요. 2개월에 솔직히 뭘 하겠어요? 무슨 실력이 될까요? 학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실력이 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실력을 낼 수 있는 거는 바로 시험이 없고 공부자원 공부를 할 수 있는 중1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중1이 너무 귀하고 중1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프레판 친구들한테 중등부 선생님들이 내려오시는 경우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시기여서.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도 잡아야 되니까요. 완전 다르거든요, 초등 때랑. 완전 달라요. 그리고 하나만 좀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애들이 힘들다 그러죠. 애들은 늘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놀고라도 힘들어 하는 애들이에요. 에버랜드 가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집에 오면서 재밌었어요. 근데 힘들어요. 애들은 늘 힘들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엄마들이기 때문에 자식이 힘들다는 거에 신경이 쓰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무엇이 아이를 실제적으로 힘듦에서 구해줄 수 있는 건지 조금 말이 어려울까요? 무엇이 실제적으로 진짜 힘든 것과 견딜 수 있는 것에 힘든 건지를 구별을 좀 어머님들도 하셔야 돼요. 단어를 제가 오기 전에 중학교 현재 1학년 A반 남자친구예요.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 통화를 했냐면 어떤 이슈도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화목마다 1시간씩 보거든요. 근데 그 친구 원래 말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냉궁이 이렇게 부르는 친구인데요. 아무 이슈도 없는데 한 달 전쯤인가부터 그 친구가 약간 제 눈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게 전 초기예요. 워낙 많은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어떤 이슈도 없어요. 그냥 잘하고 시험도 잘 보고 숙제도 한 번도 미룬 적이 없고 근데 왠지 촉이 자꾸 그 친구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 간단히 오기 직전에. 얘기를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전부터 아이가 저희가 항상 시험을 끝나면 집에 가잖아요. 수업을 3시간을 해요. 3시간 하고 집에 가자마자 그날 단어 틀린 거는 그날 끝내는 거거든요. 저희 원칙이. 근데 그 단어를 이제 오자마자 밥을 먹으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어때요? 아니 우리 애기가 아유 중1밖에 안 됐는데 짠하시죠. 근데 얘도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3, 4 아니죠. 프레번부터 왔으니까요. 1, 2, 3, 4, 5, 6, 7 가니까 날씨도 덥고 왔다 갔다 힘들고 이제 힘든 거예요. 과부하가 좀 걸린 거죠. 소위 말해서. 힘들다 그런데요. 엄마 저기 학원은 나 이미 단어 다 끝나는 거 그거 하는데 나 거기 보내줘.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통화하다가 이제 얘기했죠. 마음 붙잡고 당연히 잘 다닐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런 갈림길이 저희는 항상 있어요. 왜냐면 애들은 로봇이 아니에요. 어떻게 애들이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애들은 어떤 다음에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영어는 멈춤이 있어야 성적이 확 오거든요. 그 멈춤 단계에서 어머님들이 같이 좀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와, 너 단어를 이렇게나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가기 싫은 날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학원을 빠지지 않고 가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대견한 것 같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화요일, 목요일 정해진 시간에 늘 이 루틴으로 학원에 왔다 갔다 좀 힘들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빨리 준비를 빨리라고 하는 건 좀 별로예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잘 준비를 시켜서 애들이 덜 힘들게 좋은 결과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저와 엄마의 몫이잖아요. 더군다나 저희는 더 저희의 몫이거든요. 덜 고생하더라도 정말 이 정해진 시간에 좋은 효과가 내는 거 그게 좋은 학원이라 생각하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만 좀 공감해 주시면 그 친구처럼 그 어머님처럼 또 다시 할 거예요. 잘 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황금기다. 점점 애들은 시간이 없다. 중2, 중3 되면 어머니 진짜 수학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네. 수학 지금 잘 못한다. 우리 애는 영어만 좋아한다. 그럼 영어학원 끊으시고 수학학원으로 가세요. 수학학원 2개 끊으세요. 아니 2개 다니세요. 진심입니다. 수학이 분명히 이걸 잡을 거거든요. 수학도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방금 살짝 그 말하고 약간 후회했어요. 농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어머님들께 이제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입시가 또 변하기 때문에 4년마다 아직 제가 대학 입시라는 것을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건 약간의 시기상조, 더구나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고등학교 데뷔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변하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우리 아주 적기고 또 이미 저희가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 다 아는 친구들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민준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금 진호가 어떻게 하는지, 재현이가 어떤지 지금 뭐 준하기도 다 알고 있고, 지금 뭐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 오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제가 한번 잘해보자, 너 왜 요즘에 약간 다운이야 했던 친구도 있어요. 알아요, 저희 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결과적으로 좋은 입시에서 옳은 영어에서 영어를 하기 잘했다라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를 저는 다 맞춰놨습니다. 프랩반 준비 다 맞춰놨고, 어머님들께서 지금 이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딱 2가지예요. 어휘의 중요성과 독해의 중요성. 2번째, 애들의 힘듦이 진짜 힘듦인지 잠시 피해가기 위한 힘듦인 건지 잘 구별해 주시고 충분하게 아주 여유있게 많이 독려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2부에서는 저희 학원의 중등부 교수부장, 클로이 교수부장이 나오셔가지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해도 되겠죠, 오늘? 네, 잘 들리시나요? 괜찮은가요? 아까 1부에서 제가 조명을 못 받았다고 해서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옳은 영어 중등 교수부장 클로이입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를 다 모르시는 거죠? 정말요? 저를 다 모르시는구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들으셨으니까, 여기 도윤이 엄마 안 오셨나요, 오늘? 도현이,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요, 이제 중등이랑 예비고 뭐 요렇게 과정을 하는데, 이제 아너스는 항상 오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학기 예비중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옳은 영어에서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목차고요. 이게 저희 이제 자체 교재입니다. 예비중 들어가서 하는 교재 라인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중1을 딱 들어가게 되면 문법에 여기 SB라고 되어 있는 게 스튜던트북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 때 쓰는 교재고요.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비 과정을 잘 겪죠. 중1에 올라가서 그 중1 반배정에 따라서 이렇게 1에서 시작하는 아이도 있고 2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1, 2는 조금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잘 들어가 있어요. 3부터는 전부 다 실전 문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업에 들어와서 대충 듣고 집에 가서 개념 한번 다시 봐야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쑥쑥쑥 이제 수업이 들어갈 때 본인이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칸도 다 만들어져 있고 저희가 다 자체 제작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써서 실전 문제를 푸는 게 이제 3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자, 비슷한 라인에 저기 위에 WBTV예요. 지금 뭐 링크나 다 시키시고 계신 분들 있지만 월북의 그 줄임말이고 TV는 테스트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업이 조금 길어요. 그러면 수업을 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네가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저희도 확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리뷰 테스트를 계속하고 어떻게 오답 관리가 되는지 뒤에 보실 수 있는데 미리 이제 그 연계된 부분에 대한 테스트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리딩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률의 어떤 시중 교재를 쓰고 있고요. 그거의 아티클을 다 여기다가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구문 분석 링크 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주어 동사 다 찾고 이제 본주어 본동사 들어가서 뭐 종속절까지 다 찾고요. 그 밑에 이제 저희 아너스는 미리 하고 있는데요. 독해를 영어 어순으로 그러니까 직독직해로 이렇게 뭐 단어만 나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요지가 뭘까? 이 문장에 대해서 네가 진짜 이해를 했니?를 확인할 수 있도록 뭐 1, 2 막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어 라인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일관성이 없어 보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신사고 하면 쫙 이렇게 라인이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너무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것 같지만 빼먹는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각 출판사별로 가장 베스트한 것을 뽑아서 저희가 라인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5.5, 4 뭐 이런 아이들은 이제 어휘껏 요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너스는 지금 막판에 여기에 예문을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 최상위반을 하고 있고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탭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플이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 토플에는 없는 문법까지 들어가 있고 다 아시겠지만 서울대에서 만든 그 시험 교재이기 때문에 좀 문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고등모의고사를 여러 번 돌렸고 그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학년제로 되어 있는 그 최상위반이 월수금은 무학년제, 화목은 3학년만 되어 있어서 더 고위의 그 레벨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 학교에서 영어 좀 한다는 아이들이 이제 화목반, 거기 최상에 모여 있는데요. 걔네들은요, 뭐 컨디션이 안 좋고 좀 이럴 때도 뭐 고등모의고사 고2 거 던져줘도 그냥 1등급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실력을 갖췄을 때 계속 하다 보면 나 등급은 잘 나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어떤 그 저는 보여요. 아이들은 등급이 나오니까 나는 계속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고등모의고사도 어떻게 보면 그 시험 형태라는 게 있어요. 폼이요. 그거에 익숙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교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당황하게 되죠. 비슷하지만 형식이 다르고 조금 어려운 어휘가 들어가 있고 문장의 구조가 달라지면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요번 학기에 돌렸고요. 되게 고전하다가 역시 아이들이 성실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게 답인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3 아이들은 이제 시험이 끝나서 오늘부로 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3 아이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진단평가를 보고 예비고 과정 준비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자체교재 제작된 요거를 가지고 9월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리뷰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라인업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리고 강의가 아무리 좋아도 그 강의와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든 학원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가는지 우리 아이와 매칭이 잘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예비 중은 뒤쪽에 조금 있고요. 일단 중등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매 수업 시간마다 테스트로 이어지는데 이제 당호주에 제가 이제 줄임말을 이거를 밀고 있는데 이거 맞추시는 분께 저희 비타 500이 남아 있나요? 예. 비타 500.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원장님이 이걸 모르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11시에 한번 했는데 아까 앞에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네네. 도장을 외치시고 그렇게까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시죠? 당일 오답 추가 예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골머리를 이제 아셨었던 거죠? 아닌가요? 당일 오답.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거예요. 야, 책임제. 틀렸으면 해결은 네가 해야 돼. 선생님 저는 진짜 집에 가서 씻고 막 잘 시간도 없어요. 덜 쓰고 싶어요. 그럼 제가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지. 화내면 안 돼요. 웃으면서. 덜 틀리면 되지. 진짜 짜증내면서 가거든요. 당일 오답. 그날 틀린 건 너가 어떻게든 피곤하고 졸리든 어쨌든 해결하고 자자. 이렇게 되어 있고. 예습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막 틀린 거를 쓰다 보면 얼마나 별 생각이 다 들겠어요. 혹은 영혼이 하나도 없이 쓰겠죠. 글씨만 막 쓰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니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차피 다음 단어 시험은 또 있을 거고 어차피 다음 단어 시험도 또 틀릴 거고 이러다 보면 포기를 하게 돼서
단어오답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그 커트라인은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타임까지 예습 범위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커트라인에서 조금 자기가 엑스트라 홈워크가 있지만 그거를 하면서 다음 테스트가 대비가 되니까 네, 요거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문법 독해 듣기 전부 다 주 1회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1대1 오답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추가 학습률 가져. 요거 그럼 도전해 보시겠어요? 2단원인데? 아유, 도전을 안 해주셔서 안 됩니다. 나머지 공부, 네, 추가 학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단톡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비준 가서부터 요렇게는 못해요. 왜냐면 카톡이나 요런 거 조금 안 시키시죠? 아직은? 네네. 그래서 네이버 밴드 관리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중학교 들어가면 애들 전부 다 톡하고 이제 폰 주기 싫으시면 엄마 폰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카톡 그 공폰으로 해서 하는데요. 웬만하면 이걸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이게 제가 모든 반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1A죠. 이제 페널티 드릴게요. 그 공손하죠. 제가 지금 새로운 페널티 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페널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80개 중에 뭐가 틀리면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3시간 연강, 1학년부터 3시간 연강을 하는데요. 이제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얘네도 하다 보니 서로 으쌰으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끝나기 전에 그 아까 1대1 오답이라는 어떤 관리 시간이 있어요. 그걸 할 때 덜 틀렸고 오늘 리뷰 테스트도 잘 받고 이런 아이들은 시간에 여유가 있죠. 그러면 단어 오답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써서 여기 8시 16분 19분 여기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정말 최상위 중 최상위라는 화목 탑반 아이들인데 지금 수능 2000 단어를 하고 있으니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기에 보면 커트라인이 이제 없죠. 근데 이제 사람이 야 실수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한 개까지는 봐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백 개씩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11시 11분 11시 50분 이렇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아이들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성실성 이거예요. 자, 뭐 많아요. 1B 여기는 최상위 여기는 월수금 이렇게 1B애들 제가 진짜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1B는 뭐냐면 이제 1학년 중에 가장 기초반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어 할 거예요. 근데 요 한 4개월 동안 가장 반 분위기가 잘 잡혀 있는 아이들. 처음에는 막 안 올리고 막 이렇게 대충 선생님이 모르겠지 하고 넘어가고 하는데 이제는 딱 시간 지켜서 올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담임이 누굴까요? 접니다. 여기요, 여기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어떤 아이인데요. 내가 이제 자기 이름을 크게 가지고 저 오답 올렸습니다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2시 정도 이제 자기 전에 각 반별로 이제 좀 봐요. 그런 다음에 제가 담당하는 반에 가서 보는데 어느 날 이제 너무 졸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다 올렸구나 했는데 이제 한 명이 안 올린 걸 보고 야 장난하냐? 너 내일까지 2배 올려라. 아니면 너 남는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단톡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그 아이는 올렸는데 제가 못 본 거예요. 세상에 억울한 거죠. 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 글씨를 이렇게 접니다. 진짜 사랑스럽죠. 예, 사랑스럽습니다. 여기 애들이 월수금 탑반인데 말씀드렸듯이 1, 2, 3학년을 처음으로 최초로 섞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도 참 이게 도안이면 뭐가 되겠다 했는데 이제 모 쪽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굉장한 긍정적인 경쟁심 엄청나요. 여기 수업 딱 들어가면 진짜 눈빛이 제가 1학년이라고? 막 이러고 저 누나가 저기 뭐 어디 숭이 거기에서 탑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잘 돌아가는 얘네도 단 한 번도 뭐 약속을 뭐 어기거나 이런 적이 절대 없고 제가 겐톡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새벽에도 질문하면 계속 참석하고 하는 것도 뒤에 보실 수 있는데요. 그 희한하죠. 얘네들은 질문할 게 한 20개씩 있을 것 같은데 연락 잘 안 하고 맨날 얘네가 연락을 합니다. 그 희한하죠. 그렇습니다. 자, 리뷰 테스트가 아까 말씀드린 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세모는요, 틀렸는데 고쳐야 돼요. 고치는데요, 번호만 맞으면 절대 안 됩니다. 혼납니다.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를 여기 다 써야 되는 거고요. 뭐 용법이나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이제 경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객관식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머님들이 푸셨던 그런 객관식이 아니에요. 서술형보다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준비할 때 그러면 뭐 우리도 꼼꼼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답 관리를 1대1로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거는 많습니다. 이게 이제 독해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 뭐예요? 지저분하죠. 이러면 이제 공부를 잘 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첨삭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뭐예요? 굉장히 많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너 야 많이 틀렸으니까 꼭 집에 가서 다시 봐. 보나요? 안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다시 옮겨 쓰거나 하는 그런 과정도 그 TV 안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이 궁금하시죠?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기준으로 한 총 14개 학교면 이 주변 학교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중등. 7개 교과서면 전체 교과서 중에 좀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 다 빼면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혹은 뭐 우리는 숭이를 보내고 싶은데 뭐 어디를 보내고 싶은데 했을 때 거기 전문 이런 데가 더 믿음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원에서 저도 해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어 뭐 강연중 전문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몇 개년 분석을 다 하죠. 근데 저희는 이 학교 다 5, 6개년 분석은 당연히 기본이죠. 근데 거기만을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어떤 중학교를 나오던 당장 3월에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3월에는 똑같은 시험지를 전국의 아이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유형을 같이 풀고 저희는 이제 숭이가 어렵고 사실 이번에 그 포스트 코비드가 되면서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면서 이번에 역대급으로 좀 어렵게 나왔어요. 오늘 이제 내신이 끝났거든요. 근데 특히 3학년 아이들 이제 국사봉, 영중은 사실 진짜 쉬워요. 그리고 숭이나 장승도 조금씩 어려워지고 이러는데 국사봉 영중까지도 이게 국사봉 문제야? 영중 문제야? 할 정도로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숭이는 이미 넘사가 됐고 강남 서초 이쪽 송파 쪽에서 제가 제일 오래 했고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만 했고 과외도 거기서만 계속 했었고 뭐 이런 저는 잠깐 이력을 또 말씀드리면 저를 아예 모르신다고 하시기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진짜예요. 저 여기 상패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총장상 받고 뭐 이랬어요. 다 장학금을 받고 가장 중요한 건 수시에 고3 때, 그러니까 여름에 합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조건 합격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죠. 수시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수능을 봤을 때 최저 이제 그거 무조건 합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했으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세화 여중 서문여고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라인에서 했는데 저는 과외 학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혼자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믿어주시고 해서 했는데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저는 근데 시행착오를 진짜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하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치 야 근데 나는 공부할 때 이게 안 됐어 이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에 뭐 거기서 근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한데 숭이는 이제 정말 많이 그쪽 경향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숭이 애들, 탑반에 숭이 애들이 많은데 한 개를 실수하고 뭐 이렇게 해요. 걔네는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내신 기간이 4주 아니면 5주죠. 탑반은 2주입니다. 애들이 처음에는 막 두려워요. 저 2주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고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은요, 선생님, 근데 사실은요, 내신할 때 숨통이 트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냐면 내신 때 엄청 쪼거든요? 근데 걔네는 이제 아까 그 탭스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신을 보니까 막 눈이 트이고 너무 쉽고 답이 다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모든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신이라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저희 홀에 한번 결제하러 오시거나 잠깐 들리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뭐 작년 거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계속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정말 문제가 아니에요. 내신은. 어쨌든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교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숭이권은 나오면 또 다른 학교도 다 풀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내신을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해서 기본적으로 실강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인강을 저희가 다 찍습니다. 그래서 비밀 링크를 해당 아이한테 이제 보내죠. 야, 너 이거 친구, 여기 우리 학원 안 다니는 애한테 보내면 너 잡혀간다. 이런 거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인강을 돌려봤어요. 저희가 이게 새 학기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거든요, 아이들한테. 근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요. 문법이랑요. 그리고 이제 문법을 다 넣어서 한 40분 넘게 되는 본문 한 과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 한 번만 봤다는 사람은 최상위권 말고는 진짜 없어요. 왜냐면 이제 하다 보니까 나 왜 이렇게 사역동사가 계속 머릿속에 안 들어가지 하면 그 부분을 지가 보면 되는 거예요. 와서는 이제 큰 스크린에서 보는 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이제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오답 관리도 역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강사 생활이 오래됐는데요. 물론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죠 어머님? 예. 근데 경력이 되게 오래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중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야. 정신 차려. 이제 하자라고 하면 보통은 했어요. 3년 전은.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 전에는요. 야, 너 중2야. 너 이제 고1이다. 그때 제가 예비고과정을 했었는데 고 아이들이 지금 고2 진짜 열심히 해요. 그때 저랑 막 열심히. 근데요.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너 이제 중1이 됐어. 네. 중2야, 중3이야. 네. 그런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내신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거 다 핸드메이드 수작업을 해가지고요. 저는요 하다 보면 역사 공부할 게 없어가지고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전날 외우고 이런데요. 야, 너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해놔야 돼. 나중에 할 시간이 없어라고 해서 이거 같이 하고 조교쌤도 해가지고 이런 거 계획도 이런 거 짜고 이런 것도 해주고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도움은 되겠죠?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가 스튜디오죠, 어머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업도 하고 고등 수업 주로 하긴 하는데 내신 기간에 친구 데려와서 다른 공부해도 되지만 아이들이 스카 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잘 아직 안 가죠? 초등학생 애들은? 중학교 애들 무조건 100%요. 90% 아니고 100%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해요. 왜게요? 집에는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카페를 엄마 나 스카 공부할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돈 쓰고 또 거기 가서 또 그렇고 또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여기 와서 조교님들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마련을 해주자. 실질적인 건 이거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뭐만 봐주시면 되면 얘 많이 틀려가지고 설명을 많이 들었구나. 근데요 이거를 잘 보시면요 이게 이제 한 번 틀려요. 그러면 가서 끙끙대고 답 절대 안 알려줘요. 답만 찾아오면 말씀드렸죠. 혼나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못 찾아오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 틀리게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책상 딱 대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와서 같이 근데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였지. 그럼 이게 뭘까 하다 걔가 이제 원리를 알게 되죠. 그럼 그거랑 비슷한 걸 다시 찾아와면 하나하나 뭐 이렇게 틀린 게 세모가 되는 기쁨. X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 그래도 저 모르겠어요 하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눈은 모르겠는데 알겠어? 이런 거. 아이고 어차피 또 틀릴 거고 그럴 텐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데리고 별표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끙끙대고 내신 한 2번만 돌리면 애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또 시험에 나오네. 이게 시험에 나오네. 자신 있게 풀고. 요게 진짜 크거든요. 요거를 예중 때부터 그리고 중1 때부터 뭔가 엉덩이 힘이나 이런 걸 길러놓고 내신에 들어오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거. 뭐 요런 거는 몇백 장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진짜 많고요. 그래서 이제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하는데 요번에 이제 내신이 다 잘 보긴 했는데 조금 어려워서 고전한 아이들 이제 담임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진단평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1 아이들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하는 아이들 7, 8월 이제 유료를 조금 해가지고 왜냐면 전임 강사강 클리닉을 저희가 하는 게 있어요. 중등도요. 근데 이제 7, 8월은 이렇게 해가지고 무료로 해서 아이들이랑 더 1대1로 친밀하게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서 내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유학년제라고 하는 1학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올라가고 할 때 시험이 없는데 라고 해서 시험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 주 월요일 7월 4일, 5일 이렇게 양일간 중1 아이들 벌써 진단평가 가서 1등부터 쭉 다 이제 리스트를 오늘 공유를 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이걸 보니까 모르네 하는 걸 저희가 캐치를 할 거고요. 4가지 부문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
여기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요. 중3은 이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에 와서 시험을 보고 이제 또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중1은 5월에 봤고요. 7월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해서 실라버스를 살짝 조정을 해요. 얘네 생각보다 비교급을 못하는 반이네. 그러면 그 담당에게 엑스트라로 뭐 좀 풀리고 그거 좀 해서 다시 테스트 봐서 점수 주세요.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래도 모르는 아이들은 이제 클리닉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진단평가 다 저희가 만들고요. 다 감수하고요. 이거 제가 저작권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요. 이제 그 고등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3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걸로 해서 했을 때 막 선생님 떨려요 막 이래요. 귀엽죠. 그냥 선생님 떨려요 이러면 다 틀리고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챙겨서 본다는 거.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매달 이렇게 어머님 겐톡으로 중등에 한해서입니다. 겐톡으로 이게 정송이 되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담임이 보내게 되는 거죠. 너 한 달 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그래서 코멘트와 이렇게.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요. 이제 1월과 5월인데요. 뭐 어머님들 그 피드백을 항상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85점인데 잘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막 전화가 불이나 어느 날 출근했는데 다 저를 찾아요. 막 전화를 하래. 그래서 뭔 일이야 했더니 이제 어떤 반에 어떤 주에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다 25점, 막 26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점수가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평균, 학생 평균과 반 평균이 또 들어가서 전송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강사와 이렇게 주고받고가 되고 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코로나가 조금 확산된다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죠. 한참 코로나가 그랬을 때 저희 재원생 빠지지 않고 더 많아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강사들이 더 피곤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문 중대로 하되 이제 그 새벽에 뭐 다 이걸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네. 이렇게 이런 것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최신 그냥 캡처만 바로 해온 거예요.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학년 아이들 한정으로 좀 으쌰으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원장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주셔가지고 네. 이게 뭐냐면요. 그냥 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1학년 담당들에게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이 뭘 잘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상 이름을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한 반을 맡아서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찮아를 생각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걔 한 명 한 명이 제가 떠올리면서 그래 얘 이거 감점이 있지 얘 요거 잘했지 요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고 뭐 이제 간단한 기프티콘이나 이런 걸 줬는데 애들이 진짜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똑같진 않아도 폼을 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좀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리 아이들은 9월에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지 일단 교재 라인업을 좀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밴드 그대로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카톡은 일단 예중 과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월말 평가 그대로 하겠고요. 리뷰 테스트는 조금 더 자세히 좀 자주 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걸 말씀드릴게요. 1대1 오답 관리. 사실은 학원에서 1대1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짓말이에요. 그죠? 학원에서 어떻게 1대1이 됩니까? 그건 과외인데요. 근데 이제 과외도 저도 이제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과외는 좋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한테 100%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근데 한 가지 단점은요, 뭐냐면 이제 그 과외 선생님과 또 어머님이 굉장한 정보력을 가지고 또 이제 똑같은 어떤 그 목표 하에 이제 끌어올리는 어떤 그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체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상위권 아이들 시간이 없을 때 과외를 하는 건 괜찮지만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조금 기초가 부족해요 라고 해서 과외를 하시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요 아이는 재밌다고 하고 기초를 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채워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얘한테 맞추고 있을 때 그걸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얘한테 맞춰서 차근차근 가고 있는데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얘가 2학년인데 맨날 6학년 거만 붙들고 있지 않는가.
요거 체크가 학원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똑같은 강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뷰 테스트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그 아이의 이해도를 파악했을 때 와 얘는 이건 진짜 계속 모르고 있네. 그럼 개별 클리닉을 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얘 중에서는요. 얘 중에 처음으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너스에서 저희 이미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요. 숙제를 많이 내줘요. 근데 많이는 안 해요. 도연이 힘들다고 하나요, 어머니? 괜찮죠? 아, 도연이는 정말 성실합니다. 근데 이제 막 내주면 아이들이 진짜 힘들어해요. 그럼 제가 맨날 얘기하죠. 야, 내가 내주고 싶은 거에 10분의 1만 내주고 있어. 막 이러면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숙제를 좀 많이 내주는데 한 2, 30분 전에 수업을 끝내고 자, 숙제를 마음껏 하고 뭐 이렇게 질문할 걸 해 하면서 한 명씩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틀렸던 리뷰 테스트를 가지고 아까 앞에 세모 만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신했었던 거 같이 옆에 앉혀서 돌아가면서 요거를 조금씩 예빈 중부터 돌리려고 합니다. 요거 해야 담당 선생님도 아이가 뭘 모르는지를 직접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중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저도 투입이 되고요. 중등 전임 강사들이 대부분 투입이 되고 아니면 예중 계속 했었던 선생님 투입이 다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를 제가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책임지고 정말 이 오답 관리가 잘 돌아가고 개개인적으로 밀착적으로 강사들이 파악하고 걔를 뭐 추가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이런 거를 확인하는지를 제가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말씀을 약을 드리겠습니다. 단어 리스닝도 이제 강화를 할 텐데 뒤에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아너스의 그래머 교재거든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중급 2로 아너스는 일단은 가겠습니다. 앞에 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 가장 그러니까 이상적인 게 뭐예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할 때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줄줄 썼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말하기와 쓰기는 가장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쓰기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뭐 주변도 그렇고 어디 유명한 데 가보면 이제 토플 라이팅 요즘에 되게 뜨고 있는데 현혹이 될 수 있는 문구예요. 토플 라이팅. 근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토플 라이팅이 아닙니다. 토플은 그러니까 문장력이 조금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해력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맨날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난 아침에 일어났다. 나는 계란을 먹었다. 맛있었다.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이제 웃음이 나오시잖아요. 그걸 영어로 맨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학원은 그렇게 1, 2, 3, 4에서 토플 라이팅이라고 왜냐면 토플 교재 안에 그렇게 썼으니까 very good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양심이 없는 거죠. 토플 라이팅은요 어느 정도 레벨이 돼 있고 팁스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줄줄 쓰게 되고 그 안에서 첨삭하게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예비 중에서는요 우리는 네이티브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문법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기본적으로 문법이긴 하지만 단계별로 괄호를 넣고 그 다음에 단문을 쓰고 장문을 쓰고 그리고 여기랑 요 뒤에 페이지는요 아예 자기만의 어떤 걸 넣어서 여기 답지도 없어요. 그럼 담당이 체크를 하게 되고요. 아너스는 2레벨을 이미 하고 있고 요걸 조금 돌리니까 아이들이 초반보다는 오답도 줄어들고 조금 자신감이 있는 거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벨을 조정해서 부교재로 라이팅을 쓸 거고 요걸로 좀 정확한 라이팅을 하게 될 때 나중에 자유 라이팅은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할 수 있게 되겠죠. 궁금해하시는 문법 교재 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중앙영문부의 1, 2, 3학년이고요. 프랩 레벨에 따라서 세부 조정은 조금 나중에 있을 텐데 이제 아이들은 일단 여기 이제 이런 거 보면 뭔가 진취적이고 재밌어 보이긴 하지만 별로 반응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두께가 이래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워크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설명만 잘하면 되지. 야, 생각해봐. 이거 빼봐. 별로 안 되지? 뭐 이러면 또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 1학년, 2학년, 3학년에 배우는 요거 라인이라 브릭스 라인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예중 때는 웬만한 거 전체는 다 훑어야 되거든요.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다 훑을 때 조금 괜찮고 최신 교재이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나가려고 하고요. 안에 뭐 서술형 대비라던가 전반적으로 구성은 좋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독해, 단어 진짜 중요하죠. 아너스가 요걸 하고 있어요. 4레벨이고 이게 사실 6까지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 6을 쓸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단어가 들어가는데 한국말 하나도 없죠. 이제 영영 뜻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아이는 동사의 뜻이고, 이렇게 해서 품사부터 해서 영어의 단어를 영어로 이해를 하는 거. 그러면 그게 그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나와 있고, 자, 그거에 similar한 미닝을 찾는 거니까 유의어, 그 밑에 반의어 같은 거. 아티클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이게 맞는지 옳은지 메인 아이디어인지 뭔지 이건 거. 사실 이거 사를 딱 시작했을 때 처음에 애들 너무 힘들어했어요. 아너스 애들. 이런 말 드리면 좀 울고 그만둔 애가 2명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아유, 다 제가 잘못한 거겠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근데 저는 진짜 시대의 흐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편하니까. 정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예중 가는 애들, 이제 우는 애가 나올 겁니다, 어머님들. 제가 매년 최소 10명 봐요. 그, 정말 전화. 9월 되면 저 최소 20통은 전화 받아요. 최소 20통 전화 받아요. 근데 저는요, 정말 전화 언제나 환영이에요. 정말로.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래야 큰 사고가 막아져요. 큰 사고가 막아져요. 왜냐면 어머님과 자식의 관계가 있고, 저와 얘의 관계가 있고, 어머니와 이 3자가 잘 맞아떨어질 때 진짜 최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런 걸 왜 하느냐. 근데 이게 동양중 3학년 어제 시험 받고 우리 아이들 뭐 다 잘 봤어요. 근데 요런 게 6개가 일단 들어가, 기본이. 근데 이거 범위가요, 전체 양에서 한 7분의 1 되려나? 그러니까 단어 그냥 던져주고요. 야, 그래서, 야, 해석해봐. 너 그래서 품사가 뭐야? 그럼 막 버벅대요. 야, 학교에서 설명 안 해줬어? 안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잘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수행평가로 해. 자, 팀 과제로 해.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일선에서 이제 어떤 모 학교에서는 어차피 학원에서 가서 배울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를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어차피 해줄 겁니다. 해줄 거긴 한데요. 이거를 6장을 하고 그거에 6배 되는 본문 외우고 문법하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달 만에?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너스 애들한테 제가 이거 직보하고 나서, 야, 이거 봐봐. 내 말대로 이거 봐봐. 이게 다 범위잖아. 어때? 똑같지? 뭐 이러니까 네, 이러거든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단어와 독해 연계되어 있는 그것을 제가 학습시킨다는 생각으로 요거 라인을 아예 다 잡았습니다. 이게 단어 시험지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미 하고 계시죠? 한 단어는, 단어집은 최소 3회독입니다. 그래서 1회독 스타일은 표제어예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거 뜻이라도 일단 외우자. 분사별로 하나씩은 외우자. 그 다음에 2회독이야. 다 돌아갔지? 그러면 예를 들어 express가 나왔으면 표 하나만 외웠니?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명 해가지고 명사는 expression이야. 그러면 문제가 express의 명사형 이렇게 나오면 expression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학교의 2, 3학년,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중학교, 모든 학교의 객관식 1, 2, 3번은 다 어휘인데요. 어휘가 이제 정말 확대되고 있거든요. 비중이. 그러면 뭐의 반이요, 뭐 다음의 관계가 다른 거. 그것도요. 본문의 단어가 몇 개인데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학교에서 정리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기본 실력을 가지고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3회 독재 혹은 4회 독재 이렇게 예문에 집어넣는 거죠. 그 밑에 예문, 제시어를 여기다 다 집어넣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울리는 단어를 갖다가 쓰게 되는 거죠. 대방 중에 되게 공부 잘하는 이제 S반 아이 3학년 아이가 있는데 걔가 이렇게 잘 봤어요. 근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참 사랑스럽죠. 그래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찍어보내라 라고 했더니 단어인데 이 애가 이제 잘난 척을 하고, 잘난 척을 하면 안 되지. 설레발을 치고 experienced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나 이거 알지. 숙련된, 경험이 많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찍은 거예요. 그게 이제 2단계, 3단계로 돼서 막 찾는 거예요. 해놨죠. 근데 그걸 보니까 문장 안에서 experienced, 경험했다라는 그냥 동사로 나온 겁니다. 근데 얘는 그냥 뭐 이렇게 쉬운 거에 나왔어? 이러고 틀린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영영을 다 해요. 얘가 다 알아요. 그치만 결과적으로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를 학교에서 중학교부터 물어보고 있다. 듣기는요.
항상 저희가 중앙 영어 듣기를 해요. 중앙 영어 듣기 쉽긴 쉽습니다. 아주 기본반만 1학년 할 거고요. 보통 2학년, 3학년 아너스는 이제 다른 교재를 할 건데 요거를 할 때 이제 일단 듣기 모의고사고 정말 이 모의고사도 실전 연습을 해봐야죠. 혼자 듣는 것보다는 자 지금부터 뭐 듣기 평가를 시작하고 뭐 이제 이런 거 실전 연습을 자꾸 해요. 근데 그걸 하다가 개인적으로 틀린 게 있으면 딕테이션을 하고 근데 희한하게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오르지 하는 애는요 정말로요 기본 intersection 막 이런 거 있잖아요. traffic light 막 이런 신호등 막 이런 기본 단어를 모르는 애도 있어요. 어려운 단어는 아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거를 안 접해봤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이제 딕테이션보다는 스크립트를 주고 또 해석해오고 이게 뭔지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예중 과정에서 그런 건 충분히 잡혀질 수 있다는 거. 제일 궁금해하실 게 바로 이제 시간표가 되겠죠. 현재 아너스 시간 요게 그대로 픽스입니다. 근데 지금 요거 써두셔도요. 월수금 5시에서 7시 화목 3시 20분에서 6시 20분 요것만 해주시고요. 사실 요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여기 7월 말에요. 저희가 원래 월말평가 기간이 있잖아요, 어머님들. 근데 저희 이제 안내가 나갔겠지만 우리 6학년 아이들은 그 월말평가 대신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단평가 초6 버전을 보게 됩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까지 다 섞여져 있는 문법, 독해, 듣기, 단어 전부 다. 그러니까 생 민낯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이제 1등부터 쭉 할 거예요. 그래서 딱딱딱딱 잘라서 반배정을 해서 지금 현재 담임이 8월 초에 전화를 드릴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대1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 맞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 어머님 자녀분이 A반에 해당합니다. 근데 저희는 저일대로 화목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아이의 성향과 뭔가를 고려해서 S 또는 B로 가지만 말씀드렸듯이 담임이 책임지고 1대1 오답 관리를 하면서 밀착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쪽으로 그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브로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여름 특강이고 어머님들 초등 특강이 어떻게 분위기를 아시겠죠? 초등, 중등.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초등, 중등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은 마라맛이 돼야 돼. 마라맛. 특히 예비중은 마라맛입니다. 강도 제일 센 거. 지금 중2 애들 중에 진짜 잘하고 있는 탑에 있는 아이들이 보면 다 이제 프랩반을 저랑 했었던 프랩반을 제가 막 항상 그 레벨을 맞는 건 아니고요. 그 애매한 반을 맡았던 애들이 이제 요즘에도 말해요. 선생님 근데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저 6학년 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해요. 야 그래서 너 지금 뭐 어디 반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그건 인정 이러고 또 가요. 요즘에 조금 이동이 이렇게 많은 적은 제 강사 생활에 정말 처음이에요. 들어오는 아이도 많고 나가는 아이도 많고 근데 그게 내신 중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못 버티니까. 특히요 저희 2학년 3학년 이렇게 이 커리큘럼을 밟다 보면 못 버팁니다 하는 애들의 거의 90% 이상이 정말로 외부에서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6학년부터 이제 밟아서 올라가면 그 엉덩이 힘이 길러지고 오히려 1학년 때 할만한데 2학년 때 오히려 할만한데 사실은 이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게 되기 위해서 예비중은 애가 좀 울어도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1 S에 제일 잘하는 반에 어머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좀 인싸시고 정보력도 되게 있으시고 학구열도 굉장히 세신 분이신데 상담도 굉장히 자주 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전화를 하셔서 우리 아이가 모든 학원을 쉬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전혀 상상이 안 가요. 그분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올 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제대로 사춘기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모든 학원을 일단 한 달 정도는 쉬고 싶은데 특별히 영어는 영어에 맞춰서 쉬고 싶은데 특별히 영어 언제 쉬는 게 가장 데미지가 적은지 저한테 시기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는데 아니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냥 7월 한 달 쉴게요 하면 네 알겠습니다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얘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근데 쉬게는 해주고 싶고 얘가 너무 과부하고 너무 사춘기가 제대로 왔는데 최근에 그 아이가 이별을 했거든요. 저는 아는데
어머니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자인데 머리를 그렇게 기르고 있어요. 진짜 꼴보기 싫어가지고 맨날 아직도 안 잘랐어? 어떻게 머리끈 사줘? 뭐 이러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딜을 해가지고 어머님이랑 4주는 안 됩니다. 2주요. 2주는 땄을 때 어쨌든 3주로 이제 이렇게 했고 학원 방학을 껴서 딱 2주만 하고 왔죠. 그래서 아이랑 1대1 상담을 했더니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힘들고 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눈빛이에요. 그래서 나 너 믿는다.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가서 그냥 편히 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부탁드릴 것은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영어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실 거 아닙니까? 그죠? 설명이 많이 다니시죠? 다니시면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결정을 하시면 그게 어떤 학원이든 어떤 과목이든 1, 2, 3보다 이 예비전 과정을 절대로 중단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많은 케이스를 봤는데 5학년 때, 4학년 때 뭐 최고 레벨을 했고 뭐 영유를 나와서 뭐 했는데 이 6학년 이 호르몬이 지배하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 잠깐 쉬었다가요 돌아올 때 너무너무 힘든 요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말 막 울어도 냅두세요. 이건 정말 장난이고요. 눈빛만 봐도 진짜 알아요. 그다음에 1대1로 이제 불러서 얘기하고 이런 시간도 많이 가질 거예요. 어르고 달래고 어떻게든 과정을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격려 많이 해주시고 정말로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고 여러 번 매번 항상 많이 연락 주시고 피드백 주시고 전화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자녀분들한테 가장 좋다는 거.